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작은 오빠가 가족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만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 집에 인사시킬까 하는데 언제쯤 괜찮을까? 설마 그 지방대 나왔다던 걔 말하는 거야? 걔를 아직도 만나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사색이 된 채 오빠를 노려봤는데요. 지방대가 뭐가 어때서 그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구닥다리 생각을 하고 있어. 엄마, 학벌의 시대는 갔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이제는 능력의 시대라니까. 구닥다리라니. 네 사촌형 영준이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지방대 나와서 계속 취업 안 되더니 결국에는 코딱지만한 중소기업 들어간 거 몰라서 그래. 내가 그렇게 난리치지 않았으면 니들도 다 지방대 나와서 그냥 그러고 살았을걸.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벌을 무시 못한다 그 말이야. 물론 엄마가 참 대단했다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엄마 아니었음 우리 연주가 서울대를 어떻게 나왔겠어? 라며 큰오빠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는데요. 당연하지. 그치만 그게 어디 우리 연주만 그랬어? 서강대랑 성균관대면 니들도 꽤 괜찮은 대학 나온 거지. 에이, 그래도 서울대만 하겠어. 근데 그 치맛바람이 엄마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우리 장모님도 어마어마했대. 그치, 여보? 큰오빠가 큰 새언니를 바라보며 신나서 말했는데요. 큰 새언니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신나서 대신 대꾸했어요. 그랬으니 맏며느리가 연세대를 나왔겠지.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지 말도 잘 통하고 그런다니까. 엄마가 곁눈질로 작은 오빠를 노려보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지방대가 뭐야 지방대가. 그것도 무슨 세무회계학과? 네 형처럼 너보다 나은 사람을 데리고 오던지 해야지. 우리 집에 그런 며느리가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이야. 엄마, 세상을 그렇게 편협하게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사람 인성이 중요한 거지. 학벌만 좋으면 뭐해? 내가 학벌만 가지고 그러는 줄 알아? 이 와중에 걔네 아버지는 사업한다며.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회사야. 개뿔 괜찮긴 뭐가 괜찮겠어. 내가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지뿔도 없으면서 꼴의 사장이라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허세나 부리고 말이야. 그냥 안 봐도 훤하다 훤해. 듣기로는 엄청 탄탄한 회사라고 그러던데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작은 오빠가 열심히 두둔하는 모습에 제가 작은 오빠를 거들었습니다. 작은 오빠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물론 엄마가 우리를 위해 노력한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만큼 명문대에 가야 한다는 압박도 어마어마했어. 그리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것뿐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듣기로는 세무사 준비도 하고 있다던데 그게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떻게 사람을 학벌로만 판단할 수가 있어? 제 말에 천군 만마를 얻은 듯 작은 오빠가 큰 소리를 쳤는데요. 내가 볼 땐 이건 부모가 문제인 거야. 딸이 지방대 간다고 하는데 그걸 안 말리고 그냥 보낼 수가 있어. 라며 엄마가 여전히 탐탁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작은 오빠 여친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으로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고 과연 작은 오빠가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걱정마저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작은 오빠 여친이 인사 오는 날이 다가왔고 제가 물었어요. 엄마, 이번에도 호텔에서 식사하는 거야? 뭐? 호텔은 뭔 놈의 호텔이야? 큰새 언니 처음 인사 왔을 때는 호텔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네 큰새 언니야 명문대 나왔으니까 그만한 대접을 해준 거지. 지방대 나와서 어차피 호텔 음식 그런 건 먹어본 적도 없을 거야. 근데 뭐하러 비싼 돈 주고 돈 아깝게 호텔을 가겠어. 엄마, 그건 차별이지. 앞으로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집안에 불화가 끊이질 않을걸? 불화가 끊이질 않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러니까 큰 새언니가 은근히 예비 작은 새언니를 무시하는 것 같던데 그러다 보면 둘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지 않겠어? 지잡대 나왔는데 명무대 나온 네 큰 새언니랑 말이나 통하겠어? 어차피 틀어지게 돼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 와, 엄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대체 사람 학벌을 가지고 왜 그렇게 차별을 하는 거야? 이건 딱 봐도 부모들이 자식들 교육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증거야. 그런 집구석에서 살았는데 뻔할 뻔짜 아니겠어? 우리 엄마라면
나처럼 자식들을 명문대 보내야 부모 노릇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엄마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요. 물론 엄마 덕분에 명문대를 들어간 건 사실이었지만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이라도 한 듯 엄마가 몰아붙였거든요. 그랬기에 항상 노심초사하며 살아야만 했고 대학을 가서도 한동안은 불안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약간은 그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였기에 엄마의 행동에 항상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예비 작은 새언니가 인사 오는 날이 되었는데 역시나 엄마가 관심도 갖지 않는 모습에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손님 초대해놓고 너무한 거 아니야? 최소한 음식은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날씨도 덥고 귀찮아서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넌 신경 쓸 거 없어. 뭐 중요한 사람이 온다고 그렇게 난리야.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고 잠시 후 작은 오빠 여친이 오자마자 동네 한 식당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엄마가 나름 핑계를 대며 입을 열었어요. 날씨도 덥고 해서 그냥 밖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괜찮죠? 이 집 쭈꾸미 볶음 맛이 아주 좋거든요. 이 동네 맛집이에요, 맛집. 아, 네. 근데 내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 왜 지방대를 간 거예요? 엄마가 다짜고짜 물어보는 모습에 작은 오빠가 기겁을 한 채 외쳤어요. 엄마, 그런 걸 왜 물어보고 그래?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렇지. 이렇게 얼굴 보니까 더 궁금해졌거든. 아무리 봐도 얼굴은 진짜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 엄청 예쁜데, 대체 왜 지방대를 갔는지 너무 궁금하잖니? 정말로 궁금했던 건지 작은 오빠 여친을 빤히 바라봤고, 작은 오빠 여친이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뜻이 별로 없었습니다. 공부보다는 그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림만 그렸거든요. 하지만 대학에는 뜻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가야지 싶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뒤에 아빠가 갑자기 아프셨어요. 근데 제가 외동이다 보니까 아버지 꿈이 제가 사업을 물려받는 거라는 말에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지방 국립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왕 가는 김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공부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빠가 세무회계학과를 가기 원했거든요. 하긴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개나 소나 다 들어가면 그게 명문대겠어. 그래도 사람이 참 솔직해서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 그럼 지금은 대학을 졸업했을 테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무사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그거 많이 힘든 시험 아닌가? 네, 쉬운 시험은 아니더라고요. 작은 오빠 여친이 수줍게 웃고 있었는데요. 찬물을 끼얹듯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금 몇 번째 보는 건데요? 이번이 네 번째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무사가 되길 너무 원하기도 하시고 공부해보니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요. 그냥 취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합격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던지. 그럼 우리 아들이 내내 뒷바라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었는데요. 작은 오빠가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시험 합격할 때까지 장인어른이 다 지원해 주시기로 했거든. 결혼도 안 했는데 장인어른은 무슨 장인어른이야. 곧 결혼할 텐데 당연히 장인어른이시지. 오빠가 배시시 웃고 있었어요. 그런 오빠 말에도 불구하고 엄마 얼굴은 그저 참담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엄마가 짜증스레 말을 했어요. 세무사 시험을 3번이나 봤는데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앞으로 해도 아무 소용도 없겠구만. 뭔 놈의 시험을 계속 본다고 난리야. 하긴 지방대 갈 실력밖에 안 됐는데 세무사 시험을 어떻게 합격하겠어. 엄마,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그럴 때마다 엄청 무식해 보이는 거 알아? 내가 무식하긴 뭐가 무식해.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 다른 건데 엄마는 무조건 대학으로 판단을 하잖아. 내 친구는 전문대학 나와서 웹툰 작가에서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거든.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까짓 만화 그래서 얼마나 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뭔 소리라는 거야. 걔는 사무실까지 있고 직원도 10명이 넘는구만.
내 연봉의 몇 배는 벌고 있을걸? 제 말에 엄마가 입을 삐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엄마는 당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뒤 작은 오빠 부부는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 여러 잡음이 많았지만 작은 언니가 집을 해온다는 말에 엄마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작은 오빠를 나무랐어요. 너 꼭 걔랑 결혼을 해야겠니? 며칠 전에 네 이모한테 연락이 왔는데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한 아가씨라고 하면서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지 뭐야. 한번 만나볼래? 엄마, 난 지훈이랑 결혼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상견례까지 잡아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결혼식도 아니고 상견례야. 그냥 엎어버리면 그만인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내가 지방대 나온 며느리 보려고 니들 학교 다닐 때 그 난리를 친 줄 알아? 니들 셋 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내가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뒷바라지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 엄마가 고생한 거 내가 왜 모르겠어. 그치만 지은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엄마가 학벌만 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제발 부탁인데 다 제쳐두고 그냥 지은이만 봐줘, 엄마. 그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회 다녀왔는데 네가 지방대 나온 여자랑 결혼할 것 같다고 했더니 내 친구들이 다들 어찌다 놀라던지 창피해서 혼났다니까. 글쎄 창피할 거 없다니까 그런다. 내 친구 아내가 고등학교 졸업인데 아주 잘 살고 있거든. 사람이 엄청 바르고 그래서 친구네 가족들하고 트러블도 없이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사람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니까. 작은 오빠가 최선을 다해 엄마를 설득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작은 오빠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큰 새언니가 학벌은 좋은 반면 조금은 이기적이었거든요. 그랬기에 작은 오빠는 더욱 인성을 중요시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잠시 큰 새언니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혼 준비를 할 때 큰 새언니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 사람보다 학벌도 더 좋은 편이잖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서울대 나온 사람으로 선자리도 많이 알아봐주고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남편감으로 스카이 나온 사람을 데려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지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수나 그런 거 조금 미흡해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라는 말을 대놓고 했고 정말로 간소하게 혼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요? 그동안 엄마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엄마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 뒤에도 큰 새언니는 학벌을 걸고 넘어지며 엄마를 압박했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꼴불견이던지 엄마 빼놓고는 가족 모두 큰 새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잊혀지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큰오빠 부부가 결혼을 한 뒤 첫 엄마 생신날이 되었지만 연락 한 통 없는 모습에 제가 큰오빠에게 전화로 기뜸을 해줬어요. 큰오빠,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 전화라도 한 통 해드려. 내가 전화해서 말해줬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오늘이 엄마 생신이었구나.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큰오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요. 역시나 큰 새언니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엄마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어요. 내가 무슨 큰 선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맏며느리라면 전화 한 통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엄마 큰아들한테 전화 왔는데 뭘 더 바래. 아무리 그래도 좀 서운해서 그렇지. 서운해할 게 뭐가 있어. 큰아들한테 전화도 왔고 작은아들이랑 막내딸이 이렇게 챙겨줬는데. 라며 제가 엄마를 위로했지만 전화 한 통 없는 큰 새언니의 모습에 많이 서운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달 뒤 큰 새언니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그이한테 전화 받으셨어요? 전화? 무슨 전화? 그이가 전화 안 했나 보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런데 시댁 가족들이 아무도 연락이 없길래 혹시 깜빡했나 해서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지금 어머니께 문자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문자? 무슨 문자? 아니 그러니까 제 생일을 기념해서 받고 싶은 선물을 지정해놨었거든요.
도련님이랑 아가씨한테도 다 보내놨어요. 뭐? 받을 선물을 지정해놨다고? 엄마가 놀란 채 외치고 있는 모습에 근 새언니한테 온 문자를 확인했는데요. 제게는 특정 브랜드 백화점 명품 향수를 선물해달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를 받자마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실수가 터져나왔지만 엄마 성격을 뻔히 아는지라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는데요. 잠시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뭐? 그러니까 네 첫 생일이니까 명품백을 사달란 말이니? 네, 제 친구들 보니까 다들 첫 생일 때 시부모님한테 명품백 받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사진 보고 그걸로 준비해주세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일침을 가했고요. 거봐, 명문대만 나오면 뭐하겠어.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인데. 난 큰새언니가 엄마 생신 안 챙기길래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는 의미인 줄 알았더니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 거구나.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지. 시댁 가족들 챙겨줄 마음은 전혀 없지만 받을 건 다 받는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 엄마가 큰오빠보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계속 비행기 태워주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자업자득인 거야. 내가 보니 학교는 오빠보다 좋지만 과는 인기도 없는 과던데 뭐. 답답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그쯤에서 엄마도 조금씩 후회를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큰 새언니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선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지만 어느 회사를 가든 3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이직까지 포기한 채 내내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 씀씀이가 얼마나 컸던지 허구한 날 백화점 쇼핑에 카드값이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큰오빠가 찾아와서 엄마에게 돈을 빌렸거든요. 엄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아니, 네 월급은 어쩌고 돈을 빌려달래? 라는 물음에 큰오빠가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엄마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뭐? 카드값? 아니, 회사를 그만뒀으면 아껴 쓰던지 해야지. 카드를 그렇게 쓰고 다니면 어째?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젠 안 그러겠지 뭐. 내가 이런 말해서 그렇긴 한데 집에서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디 취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자기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뭐. 오빠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아마도 꾹 참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큰오빠 부부가 가족들을 본가로 다 불러서 모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데 집합까지 시키고 그래? 제가 이번에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사 대접할까 해서요. 다시 취업했어? 네, 아무래도 제 학벌이 좋다 보니 면접 보면 바로 합격하더라고요. 큰 새언니가 신나서 자랑을 늘어놓다가는 작은 새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동서, 동서는 세무사 시험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몇 번 시험 보고 안 되면 포기라는 것도 해야 하는 건데 그냥 세무사 시험 본다고 핑계대고 주구장창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세무사 시험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고 하던데 지방대 나와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아니겠어. 얼른 포기하고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 큰 새언니가 얼굴에 비웃음을 머금은 채 말했는데요. 작은 오빠가 싸늘한 눈길로 냉랭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말 조심하시죠. 그리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상관하지 마시고요. 형수님이야말로 지금 들어간 회사나 그만두지 말고 3개월 이상 다니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큰 새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날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날은 작은 오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뭐? 합격했어? 그게 정말이야? 아니,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머리라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충분히 갔겠구만. 아쉽다. 아니, 말이 그냥 그렇다는 거지. 암튼 축하한다. 뭐? 이번 주 주말에 거하게 밥 산다고? 알았어. 뭐야, 작은 언니 합격했대? 그래, 드디어 합격했다지 뭐니. 이제 한시름 놓겠네. 엄마, 큰 새언니 때문에 아직 한시름 놓을 때가 아닌 것 같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회사 또 그만뒀대? 그냥 큰 새언니 SNS를 우연히 봤는데 상사가 큰 새언니보다 학벌도 안 좋은데 막 잔소리했다면서 그만뒀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니 회사에서는 상사 말을 들어야지. 그게 말이야 방구야. 엄마가 잔뜩 흥분한 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주말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작은 새언니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에 큰 새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동서 합격했다는 말 사실이야?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간절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인 거지. 형수님, 이 사람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히 합격했거든요. 지금은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사돈어르신 회사에서요? 아니 세무사까지 합격했다면서 왜 그런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세무법인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사돈어르신도 세무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꽤 유명한 세무법인 대표신데 외동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물려받길 원하셨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일 배우면서 나중에는 대표로 앉힐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시험 합격했다고 장인어른께서 저 외제차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외제차를요? 네. 그동안 이 사람 뒷바라지해줘서 고맙다고 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할 뿐이죠. 작은 오빠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는데요. 엄마조차도 놀란 채 물었습니다. 아니 사돈이 사업한다고만 했잖아. 세무사라는 말은 왜 안 한 거야? 엄마 성격에 장인어르신 어디 대학 나왔냐 얼마 버냐 계속 물어볼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엄마는 사람을 대학으로만 평가하잖아. 작은 오빠 말에 엄마가 창피한 듯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뒤 작은 오빠는 집도 옮기고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작은 새언니가 출산을 한 뒤로는 작은 오빠가 회사에 휴직계를 낸 채 육아를 한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뭐? 네가 휴직계를 냈단 말이야? 당연하지. 연봉도 집사람이 훨씬 높고 지금 한참 일 배우고 있는데 집사람이 쉬면 안 되거든. 장인어르신이 건강을 회복하시긴 했지만 무리하면 안 되기도 하고. 그래도 네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엄마가 불만스레 말을 하기도 했지만 큰오빠가 한숨을 내쉬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나도 그냥 집에서 육아나 있으면 좋겠다. 진짜 부럽다. 니들은 임신 생각도 없다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아니, 그냥 부러워서 그렇지. 하루하루 카드값 때문에 미칠 지경이거든. 큰오빠 말에 큰언니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계속해서 본인 치장하는데 카드를 쓰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딱히 일도 하지 않고 그러고 다녔으니 큰오빠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큰오빠가 이혼을 하겠다며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큰언니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와중에 큰 새언니는 절대 이혼 못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큰오빠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어느 날 본가로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큰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씨, 제가 이런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 사람 일자리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일자리요? 설마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는 말인 거예요? 지금 빚이 어마어마해서 일은 해야 하는데 이제는 어디 받아주는 것도 없고 참 난감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 우리 회사에는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복사하고 잡다한 심부름하고 이런 거 해야 하는데 아마 못하실 것 같아요. 작은 새언니가 거절을 했는데요. 큰 새언니가 넙죽 엎드리다시피 한 채 작은 새언니에게 애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나 진짜 잘할게. 약속할 수 있어. 제발 나 일 좀 하게 해줘. 안 그랬다가는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커피도 잘 타고 시키는 거 진짜 열심히 할게. 큰 새언니가 읍소까지 하며 간절하게 애원하는 모습에 작은 새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도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근데 형님이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어서 월급은 많이 못 줄 거예요. 거기다 만약 회사 내에서 뭐라고 왈가왈부 말이 나오면 우리 아빠 성격에 절대 같이 일 못한다고 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할 거예요. 우선 수습사원으로 부탁드려 볼게요.
알았어. 지금 까뜩하면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무조건 열심히 할게. 라며 큰 새언니가 다시 빌다시피 하는 모습에 결국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정신을 차리긴 했던 모양으로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작은 오빠가 집에 찾아와서 놀랍다는 듯이 말을 꺼냈거든요. 형수님 말이야, 진짜 많이 변했더라고. 내가 오늘 일 있어서 집사람 보러 갔는데 집사람한테 꼬박꼬박 존칭 쓰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더라고. 그래? 열심히 해? 아마도 형이 집사람한테 수시로 확인 전화하고 있어서 더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이혼당하기는 싫은 모양인지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놈의 학벌이 뭐라고? 둘째한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겠다. 그러게 내가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러게 말이다. 근데 첫째가 잘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 말도 마. 오늘 가서 보니까 나한테 커피까지 타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는 세무사님이라고 호칭까지 꼬박꼬박 써가면서 아주 깍듯이 행동하더라니까. 물론 우리 집사람도 직원들한테 절대 반말하거나 하지 않고 워낙 예의 바르게 행동하니까 형수님이 더욱 눈치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형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5개월이 지나서 월급도 올랐다고 형수님이 자랑까지 했대. 회사에서 워낙 바쁘다 보니 집에 가면 쓰러져 자기 바빠서 그동안 빚도 꽤 많이 갚았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우리 집사람한테 잘해. 당연하지. 내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참이야. 라며 엄마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 다시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워낙 검소한 작은 새언니를 보며 큰 새언니도 많이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큰 새언니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동서 말이에요. 회사에서 완전 멋져요. 모르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엔 동서 아는 사람이 와서 동서가 입은 옷이 엄청 비싼 것 같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울렛에서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느낀 게 아주 많았어요.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옷만 명품 입는다고 고급져 보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요즘 동서 보고 있으면 참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앞으로 동서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려고요. 큰 새언니의 말에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한 듯 바라봤답니다. 그런 큰 새언니를 보며 엄마가 다시 한번 후회하는 모습에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